1분기 실적 공시가 오늘 마감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 오늘 1초 단위로, 10초 단위로 상장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보고서가 다트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장중에 보시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드셨을 것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한 종목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까지 멀쩡한 종목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짱돌을 맞은 것처럼 쭉쭉 빠진 종목들 많이 있죠. 자, 그러한 이유가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정말 실망스럽게 나온 경우가 은근히 많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개별 종목 단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월 15일 1분기 실적 공시 마감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향후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많이 궁금한데. 자, 여러분들 1분기 실적, 여러분들 투자하고 계신 종목들 까보시면요.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시게 될 겁니다. 자, 그것과 함께 앞으로의 증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상장 기업들이 실적이나 여러 가지 공시를 할 때는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리게 되어 있죠. 자, 오늘 이제 분기 보고서 쭉쭉쭉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10초에 하나씩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10초에 한 종목씩 실적 공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 오늘 마감일이다 보니까 많은 상장사들이 뒤늦게 마감일에 맞춰서 실적 공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통 보게 되면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 학창 시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우리 학창 시절에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 여름방학,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보게 되면은 숙제 있었잖아요. 여름방학 숙제, 겨울방학 숙제. 요즘 애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때 우리 때 여러분들 있었죠? 있잖아요. 탐구 생활. 자, 보게 되면은 방학 내내 안 하다가 마지막 날 숙제 막 하죠. 마지막 날에. 마치 이런 것처럼 상장 기업들도 막바지에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좀 실적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회사들은 빨리 공시를 해요. 그런데 실적이 조금 불안정하거나 약간 좀 늦게 공시하고 싶은데 그럴 정도로 뭔가 자신감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 마감일에 되어서야 실적 공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장 마감 이후로 공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마 오늘 장 마감 지나고도 계속 공시가 나오게 될 거고, 저녁 6시? 6시인가 7시인가? 그때까지 공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뉴스로 해서, 경제 뉴스에서 1분기 실적 공시 안 한 기업들 하면서 리스트 몇 개 이렇게 쫙 올라오게 될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실적 공시 같은 경우 자신감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잠정 실적 보고서 먼저 내면서 우리 실적 이렇습니다. 빨리 발표합니다만 뭔가 좀 슬픈 실적, 자신감이 없는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마감일에 되어서야 발표를 하게 되죠. 이런 모습은 또 우리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시험 시간,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때 떠올려 보시면은 공부 잘하는 전교 1등, 여기 이런 친구, 전교 1등. 전교 1등은 못 해봤습니다. 여기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은 시험 시간 다 안 쓰죠. 중간에 나와요. 다 끝내고, 빨리 끝내고 나옵니다. 마치 자신 있는 기업들이 실적 공시 빨리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뭔가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 혹은, 공부 준비가 충분히 안 된 친구들은, 종이 땡땡 칠 때까지 끝까지 남아있죠.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요. 요건 그렇다라는 것이고, 이 이후가 중요합니다. 자, 실적 공시를 했어.
공시를 해서 딱 투자자들이 열어봤더니, 야, 이거 너무한데? 이런 경우도 있고요. 쫙 열었더니, 우와, 이거 뭐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그런 대로 괜찮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형주일수록이요, 좀 이제 이러한 정보, 그 공시에 대해서 효율적인 시장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주가가 선반영되는 경향이 강해요. 예.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공시가 나와도, 좀 상대적으로 좀 충격이 덜 합니다. 예. 특히나 초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리포트 등등으로 해서, 예, 미리미리, 어느 정도 근사치의 값들을 투자자들이 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뭐 종목들이 들쑥날쑥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형주 같은 경우, 특히 KQ,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비효율적인 시장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앞서 언급드린 대형주와는 반대로 뚜껑을 열어봤더니, 상장사들, 삼성전자도 한 마이너스 80 몇 퍼센트 실적, 순이익 감소했으니까 인정해 하는데, 적자 전환된다든가, 매출액이 반토막 났다든가, 예, 이런 경우들, 예, 부지기수로 등장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나 쇼킹한, 예, 소형주들, 특히 코스닥 종목, 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장중에 보면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화면상에 차트가 쭉 올라왔죠? 지금 위쪽에 보시는 것은 코스피 200이고요. 아래쪽은 코스닥 스몰 지수입니다. 코스닥의 스몰 지수, 소형주 지수예요. 자, 코스피 200 지수는, 예, 꾸준히 올라갑니다. 오늘 장중 내내. 주가가 소폭 상승하는 정도였지만 꾸준히 상승했어요. 예, 시작점 대비해서.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어떻습니까? 시가 대비해서 꾸준히 실망과 함께 무겁게, 어깨가 무겁게 이렇게 흘러내린 거예요.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소형주,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효율적인 시장 성향이 있다 보니 실적 공시가 됐다. 우리 회사 어떤가 쫙 열어봤더니 이렇게 된 거죠. 실망감 속에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후, 예, 5월 15일 실적 공시 마감일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대형주는 효율적 시장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작년 이럴 때 지금의 실적 실망을 주가가 선반영한 부분이 있어요. 대신에 소형주,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 실망스러울지 몰라 했던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이제 길면은 금요일까지도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만 며칠 동안은 난리법석일 가능성이 큽니다. 종목 단위로는 내일 아침에 장 마감 후에 이렇게 비겁하게 공시를 한 애가 있어 하면서 딱 열어봤더니 막 쓰러질 정도로 이런 실적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스닥이나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난리법석 가능성이 이번 주에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그 난리법석이 지나가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되겠느냐?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끝났잖아요. 주가 반영된 해 만에. 그럼 이제 백지 상태입니다. 백지 상태 이후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냐? 이게 중요하죠.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미래를 좀 내다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자,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예. 미래는 100% 정확할 수는 없죠. 대략 추정하는 거죠. 그러면 추정할 때 무엇을 추정을 해보느냐? 이 자료를 함께 한번 봐주세요. 뭐냐면은, 제가 5월 첫 주에 증시 토크에서도 한번 다뤄드렸는데, 월별 수출 증감률 전년 동기비 추이입니다. 보시게 되면 요게 플러스권에 있는 게 좋아요. 예, 그러면 이제 상장사들의 실적에 긍정적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주가는 먼저 선 반영하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그 실적이 전년 동기비 증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가가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0년 요때 보면요. 그 수출 증가가 노골적으로 플러스 오기 전에 이미 시장은 먼저 뛰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앞서서 변곡점을 한번 봐주세요. 자, 2011년 하반기에 월별 수출 증감률이 하락세로 꺾이고 난 다음, 그리고 2020년 봄 이후에 수출 증감률 감소가 돌아선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기업들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021년 하반기 이후 좀 실망스러웠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작년 가을 이후 수출이 마이너스권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제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 1분기 상장사들의 실적은 실망스러울 가능성이 컸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좀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이렇게 돌아서서 턴어라운드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좀 뭔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1월에서 3월까지 우리나라의 수출 전년 동기비는 마이너스 13%예요. 제법 많이 빠졌죠. 그런데 5월 이후 이 수출 감소율이 턴업 하기라도 한다면, 하강 속도가 돌아서기라도 한다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두 자릿수 감소율에서 적어도 한 자릿수로 지금 5월 10일까지 수출 감소는 지난달이나 그 전달에 비해서는 조금 양호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 몰라요. 그런데 5월 말까지 봤을 때 뭔가 저 수치가 감소율이 한 자릿수로 다시 돌아간다거나 뭔가 의미 있는 추세 전환이 있게 된다면 우리가 향후 증시 측면에서 뭔가 긍정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저것은 지켜봐야 될 미래 변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지요. 여러분들 힘내시면서 이번 한 주 성공 투자 이어가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